다음은 P&IB 김기래 사장님 순서입니다. 27쪽 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1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도 맨날 끌어가면 남들이 자르는 게 되게 싫던데 어쩔 수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혁신을 하고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이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금은 이제 FTA라든가 과거에 뭐 관세장벽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외국에 나가는데 뭐 저해가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오는데도 저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이쪽에서는 지식재산이 대단히 크게 앞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지금 자료집 76쪽, 77쪽에서 77쪽까지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특허가 앞서서 연구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약 70% 이상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특허 중에 10건 중에 7건 이상은 무효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게 정말 제품하고 유사한 것 같아서 분쟁을 하게 되면 유효인 것들 중에서 당연히 이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은 약 25%입니다. 두 가지를 곱해 보십시오. 5% 미만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건 물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도가 좀 심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특허에서 그러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겼을 때 평균 손해 받는 게 얼마냐?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 판결문을 보면 약 1억 원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정도의 가치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쪽에 넘어가서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 MP3 제품, 애플이 아이팟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컴퓨터 시장에서 완전히 패망을 했다가 부활을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삼성전자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가 살아나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MP맨닷컴이라는 한국에서 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때문에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럼 MP맨닷컴의 특허는 어떻게 됐느냐? 한국에서 무효됐고요. 미국의 MP한테 팔려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하기까지 한 10건 정도로 분할 출원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 아마 라이센스나 이런 걸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장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그 밑에 78쪽 하단에 보면 27세 저커버그가 어떤 3대 부자에 올라 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페이스북의 창시자죠. 여기에 보면 과거에 우리는 아이러브스쿨이라는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없었고 이게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런 결과가 79쪽 상단에 가면 아까 차장님께서 지난해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69억 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상품교역수지 적자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69억 불이라는 로열티를 더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패한 사례는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소송을 했던 한영 자동차라는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11년 1개월을 싸우고 신결문과 판결문이 무려 27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을 텐데 무효는 면했지만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고등법원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부 청구항을 침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특허법원이 침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이 사례 때문에 사실은 언론지상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특허 괴물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기업을 공격할 때에는
교수는 대학의 기술을 가지고 대기업을 공격할 때는 그런 비판이 안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격하는 건 저희가 일부 지분을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의 이 어떤 사회적인 비난이 우리나라는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힘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특별한 비난이 없지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어떤 특허 분쟁을 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제도의 어떤 맹점이 이런 어떤 그 여론적인 거에 있어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런 두 번째 그 키보드 보안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무효가 됐습니다. 그것도 무효 심판이 3바퀴를 돕니다. 8년 동안 3바퀴를 도는데 3번째 가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 전에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까 그 어떤 심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단적으로 이제 이런 데서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러한 특허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과연 혁신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개발자를 위한 그러한 제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저는 대단히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올 때는 해외 출원 비용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출원을 해놓고 해외 출원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없다고 보니까 정말 아이디어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런데 무려 6개라는 카피 기업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그럼 그 기업들과의 분쟁하는 과정에서 그 5천만 원에 시작했던 기업은 당연히 여력이 없죠. 그래서 해외 출원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외 출원을 해줬는데 하면서 이제 지분을 나눠가는 그런 구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기업은 특허가 무효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 뒤에 제가 사진을 붙인 게 김밥 장사를 하고 계세요. 이 보안 기술에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실력을 가진 분이 김밥 장사를 하는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이쪽이 철거 지역이라서 이제 이것도 접어야 된답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도했다가 특허를 갖게 되면 패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안 가지고 그냥 카피를 하든 말든 그냥 그 시장에서 나도 그냥 그렇게 묻혀 들어가면 되는데 보통 영업 전략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의 기술은 가능하면 싸게 무상으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내 기술에 대해서만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막아주지 못하면 결코 국내에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문제를 좀 제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87쪽 상단에 있는 그 재원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심사 심판이 좀 내실화 있게 권리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로 안 나올 특허는 무효될 특허는 좀 내주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의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이지 결코 기업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또 이제 지금 그 심사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파리 조약에 의한 그 우선권 주장 기간보다도 짧게 나오는 경우들 많이 있죠. 1년도 안 됐는데 특허가 막 나옵니다. 이거는 선출할 효과가 있는 것까지 다 안 보고 나온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특허청이 뭐 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조약을 몰라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 물론 빨리 나오는 걸 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1년 이내에 비즈니스가 뭐 이렇게 승패가 가려질까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뭔가를 하여튼 부실화하는 거에 또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소송을 해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도 내가 얘기하는 것을 기술적인 얘기하는 것을 알아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얘기인데 그런 속에서 무려 8년, 11년 이렇게 소송이 끌리는 겁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판단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빨리 좀 타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을 설득시키기가 어떻게 보면 판사를 설득시키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결국은 이게 뭐 밖으로 싸움이라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뭔가 좀 큰 틀에서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게 어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입증 체계 문제 사실 소송해 보면 제일 힘든 게 입증입니다. 입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남의 그 살림살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요번에 한미 FTA가 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특허법 개정된 거 보니까 비밀유지 명령 제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특허권을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원에 가서 아무리 내가 매출내를 찾아도 그거 아니다라고 그냥 내치면 그만입니다. 침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비밀유지 명령 제도가 있는데 과연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그걸 어느 정도 활용해 줄지, 법은 있어도 활용을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계기는 좋아졌지만 앞으로 뭔가 그런 부분이 잘 돼야 소송 기간도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소송 비용, 소송 경제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몇십 개의 분쟁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가 평균액이 1억이라고 하면 아마 중간에 대리인 비용은 수억 원이 나갔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부분이 뭔가 현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특허권자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어떤 형사적 제재, 이거는 국가가 벌금을 받아도 국가가 하는 것이, 특허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금 침해하면 7년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전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런 지식재산을 존중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결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 약자도 뭔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나라를 발판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뭔가 시초가 돼서 글로벌 시장에까지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특허청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연구원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